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UX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방법론을 배울 건데, UX 방법론에서 가장 유명한 건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 방식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좀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좀 풀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단계를 보면은 이제 문제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가 뭐였다라는 게 명확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뽑아서 아이디어를 최종 실행 테스트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세부적으로 단계를 좀 쪼개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디스커버 단계에서 우리는 뭔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무슨 프로젝트를 할 거야 라고 프로젝트를 정하는 타겟을 정하는 단계가 먼저 있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야, 이번에는 결제 개편하자. 결제 개편이 꼭 필요해라고 뭔가의 타겟을 지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막상 거기서 설계도를 그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설을 수립하게 돼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야, 우리 결제에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그동안 고객 CS가 많아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역시 주제로 선택한 것 중에 시장의 페인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가설들을 정하는 단계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식의 데이터를 찾기 시작하죠. 이때 뭔가 데스크 리서치나 필드 리서치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조사 방법론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 가설이 실제로 맞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가서 틀렸다면은 가설을 다시 세우고 검증하고 이렇게 돼서 정말 우리가 맞는 가설들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시장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단계들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제 디파인 단계에서는 아까 이제 가볍게 정의했던 문제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단계들이 와요. 이때는 우리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의 형태가 어떤 것들인지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의하는 것들로 접근을 하게 돼요.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뭐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기능이 되거나 방향이 되거나 아니면은 결과에 청사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은 우리는 뭐가 문제였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는 이미 알게 돼요. 그럼 안 다음엔 대체 뭘 해야 되냐? 무작정 만드냐? 그게 아니에요.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 누구든 뭐든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젊은 이제 친구들한테는 뭔가 되게 고리타분한 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을 거고 굉장히 트렌디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시니어 계층한테는 어렵고 되게 뭔가 보기 불편한 서비스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설정하는 거예요. 크게는 그런 연령대 같은 전략들도 선택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연령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구 분포학적으로 아니면은 되게 여러 가지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특정 타겟을 이제 잡아서 그 사람만이라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퍼소나 작업들을 해서 이 사람만큼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행복하게 결과를 해결됐다고 느낄 수 있게 전략을 짜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디벨롭 개발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아니면은 여기서 저기 뭐냐 스토리보드 이제 기획서 같은 것들을 그리거나 실제 그런 설계 단계들을 들어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업으로 치면은 디자인에서 개발도 같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실무 단계들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이제 우리 저 개발 출시 마지막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완성하는 그 단계까지 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이뤄나가게 되기는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주제를 선택했을 때 문제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만약에 주제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제대로 된 뭔가의 UX 결과물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저러한 게 이런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데스크 리서치를 해봤더니 문제예요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평가관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데스크 리서치 단계인데 이게 이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평가관은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바뀔지 그런 결과가 기대되네. 라는 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서비스,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느끼는 점은 뭐냐면, 야, 이게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될까? 이런 게 굳이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결과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단순히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역시 똑같아요. 실무에서도 명확한 페인 포인트나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설을 검증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들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관, 내 상사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 가설 검증부터 가설 수립해서 문제를 이제 정의해 나가는 단계까지가 탄탄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실무 툴을 꺼내 들고 결과물들을 만들기를 저는 좀 권장해요. 그러지 않고서 결과물부터 만들려고 뭐 이제 피그마나 포토샵이나 그런 툴부터 꺼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비주얼은 화려할 수는 있어도 화려한 비주얼만큼 논리가 뒤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평가관들이 봤을 때도 이게 과연 UX 포폴이야? 아니 UI로는 뭐 괜찮은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프로세스 과정은 딱 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이후 과정을 쭉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이버 공고에서도 말했죠.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분을 뽑고 싶어 한다.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어요.